요즘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보기가 힘들잖아요. 이런 불확실한 시대를 아주 새롭고 독특한 방식으로 헤쳐나가는 세대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Z세대인데요. 이 친구들은 막연하게 불안해하는 대신에 굉장히 정교하고 또 전략적으로 자기만의 길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이 불확실성을 뚫고 나가는 그들만의 생존법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일을 예측할 수 없다면 미래를 어떻게 계획하시겠어요? 아마 산뜻 답하기 어려운 질문일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Z세대는 에이, 어떻게든 되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추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해서 자기한테 가장 이득이 되는 선택지를 찾아내는 전략가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이건 그냥 불안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 대한 아주 철저하게 계산된 대응인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Z세대의 전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들이 지금 어떤 세상에 서 있는지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Z세대가 현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정말 확 드러나는데요. 불과 2년 만에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사가 확 바뀌었습니다. 특히 취업난과 일자리 부족에 대한 관심이 무려 12.9%포인트나 급증하면서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됐어요. 안정적인 삶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느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경제적인 불안감은 이 숫자에서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Z세대 10명 중에 거의 8명이 부모님 세대보다 취업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건 그냥 막연한 느낌이 아니라 이들이 직접 마주하고 있는 차가운 현실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냉혹한 현실 속에서 Z세대는 과연 어떤 답을 찾고 있을까요? 이제 그들의 첫 번째 전략, 그러니까 직업을 바라보는 아주 새로운 공식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면 Z세대의 가치관 변화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당장 받는 높은 연봉이나 워라밸의 중요도는 조금 낮아졌어요. 그 대신에 내 성장을 도와줄 커리어 개발 가능성이나 회사의 이름값, 그리고 능력 있는 동료 같은 미래의 가치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단기적인 만족보다는 나중을 위한 장기적인 자산을 쌓는 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튼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Z세대의 전략가적인 면모를 제대로 보여줍니다. 지난 2년 동안 물가는 계속 올랐는데 Z세대의 희망 초봉은 놀랍게도 거의 그대로예요. 이게 돈에 관심이 없다는 뜻이 절대 아니고요. 지금 당장 통장에 찍히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판단했다는 증거입니다. 정말 현실적인 선택이죠. 자, 밖으로 보이는 커리어 전략을 봤으니까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들의 두 번째 전략, 바로 내면으로 시선을 돌려서 단단한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89%, 굉장히 높은 숫자인데 과연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Z세대 중에서 나를 더 잘 이해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비율입니다. MBTI나 퍼스널 컬러 진단 같은 자기이해 도구에 대한 이 폭발적인 관심, 이걸 그냥 요즘 유행이래 하고 넘길 게 아니에요. 불확실한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기준점, 바로 나 자신에 대한 데이터를 모으는 아주 전략적인 활동인 셈이죠. 실제로 한 응답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퍼스널 컬러를 진단받아두면 나중에 옷이나 화장품 살 때 실패를 줄일 수 있을 것 같다고요. 보세요. 이렇게 자기 이해는 실패 확률을 줄이는 가장 실용적인 도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안으로 집중하는 경향은 사회적인 관계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진짜 친구라고 생각하는 범위는 점점 좁아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데는 좀 소극적이 되어가요. 그리고 그 좁고 깊은 관계 안에서 무슨 얘기를 제일 많이 하냐면요. 놀랍게도 인간관계 다음으로 바로 돈, 소득,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한답니다. 자, 이제 Z세대 전략의 가장 흥미로운 지점일지도 모르는 소비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아주 재미있는 역설이 숨어 있거든요. 자, 우선 역설의 한쪽 면부터 볼게요. Z세대 10명 중 7명 이상이 절약하고 저축하는 데 관심이 아주 많다고 해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알뜰한 모습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아껴서 모은 돈으로 뭘 사고 싶어 하는지 목록을 보면 진짜 깜짝 놀라게 돼요. 고사양 노트북, 해외여행, 명품, 콘서트처럼 가격대가 꽤 높은 것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아끼는 건 맞는데 쓰려고 하는 곳은 또 다르죠. 여기서 바로 역설이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모순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3단계 자원 배분 전략에 가깝습니다.
평소에는 커피값, 배달비 같은 불필요한 지출을 최대한 줄여서 총알을 모으고요. 뭔가 사기 전에는 실패하지 않기 위해 정말 철저하게 정보를 찾아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진짜 나한테 확실한 가치나 기쁨을 준다고 판단이 서면 그때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거죠. 그리고 Z세대의 소비 철학을 보여주는 마지막 증거가 바로 이겁니다. 뭔가를 살 때 이제 이들은 최저가보다 서비스의 품질이나 판매자에 대한 신뢰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더 이상 무조건 싼 게 최고가 아니라는 거죠. 내 돈이 실패하지 않을 확실한 가치 소비, 안전 소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Z세대가 불확실한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쭉 살펴봤습니다. 커리어부터 자아 탐색, 그리고 소비까지 뭔가 일관된 흐름이 느껴지셨죠? 이제 이 모든 걸 종합해볼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들을 정밀 타격 세대라고 한번 정의해봤습니다. 바깥 세상이 불확실하고 흔들릴수록 오히려 내 안의 기준은 더 명확하게 세우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시간과 돈, 노력을 가장 가치 있다고 판단되는 곳에 정확하게 투자하는 세대.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분석한 Z세대의 핵심적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토록 정교하고 실용적인 정밀 타격 세대가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되었을 때 과연 우리 세상에 어떤 규칙과 모습들을 새롭게 재설계하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